지난 21일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대규모 해킹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가상자산의 하방 압력은 더욱 커져 오늘 비트코인 한때 5% 이상 급락하며 결국 8만 달러 선을 내줬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의 위축된 흐름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그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양대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교수 오태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지난 21일 약 한화로 2조 원 규모의 코인이 해킹을 통해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벌써 일주일이 돼가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분석가인 잭 엑스비티가 바이비트에서 약 14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코인이 이상하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알려졌고요. 바이비트 측에서도 이제 해킹 사실을 알렸습니다. 해커는 50개의 지갑들로 분산해서 이더리움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탈취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도난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최대 도난 사건은 이라크 전 대통령 후세인이 이라크 전쟁 때 중앙은행에서 10억 달러의 돈을 훔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14억 달러고요. 이 돈은 웬만한 나라의 외환 보유고를 앞선다고 합니다. 이 해커는 지금 48만 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보유 순위로 14위에 등극했습니다. 창시자인 비탈리 부테린보다 2배 가까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주로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데 이 이더리움은 사실상 잠긴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 분석가들의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국 수사기관들이 열심히 이걸 추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흥미로운 점인데 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그러니까 해커가 너무 큰 규모의 자금 탈취에 성공해서 아마 많이 못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각국의 수사당국이 이거를 수사해서 찾아내면 각국 정부에 기속이 됩니다.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각국의 수사당국, 뭐 인터폴을 포함해서 미국의 FBI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압수된 가상 자산은 수사기관이 찾으면 국고로 기속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FBI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FBI는 바로 26일 북한이 원래 이제 북한의 라자루스가 했다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었는데 FBI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FBI는 구체적으로 트레이터라는 라자루스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해커 방식인데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고액 연봉을 주겠다라고 이제 스카우트 제안을 합니다. 그런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개인 정보를 취득하고 그 이메일이나 이런 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동안 관찰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탈취하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전형적인 라자루스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라자루스는 북한 정책총국 산하에 대략 8,600명의 부대원을 갖고 있는 해커 부대입니다. 이 해커 부대가 사실 전 세계를 지금 휘젓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비트에서 2조 원은 북한의 1년 국방비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BI가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게 북한이 뭐 핵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수사 요청과 함께 각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는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게 투명하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막으면 문제되는 주소들을 막으면 아무리 잘게 쪼개더라도 결국은 현금화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암호화폐 이더리움 지갑 주소 32개 목록을 공개했는데요. 이 주소들이 북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커들의 지갑입니다. 이게 북한의 라자루스 소행인지를 어떻게 알았냐면 방법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탈취를 하면 한 수천 개의 지갑으로 쪼갭니다. 이걸 클러스터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북한 해커들이 사용했던 지갑입니다. 재활용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이 한 것으로 이제 공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코인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하방 압력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 직후에 코인 시장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뭐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지금 방송하고 있는 현재 7만 9천 달러에 있는데요. 9만 달러 중반에 있다가 이 사건 이후로 9만 초반대로 주저앉았다가 이제
그 뭐 괜찮다 싶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나스닥이나 이런 데 같이 안 좋으면서 쭉 빠졌습니다. 지금 2주 연속 비트코인 ETF 현물 시장에서 자본의 순유출이 일어났고요. 지금 롱 포지션이 비트코인만 해도 7억 달러 수준의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바이비트 여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소 등 업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네, 이번 해킹 사건이 좀 독특한 면인데요. 바로 그 바이비트에서 해킹 사실을 오픈한 데다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업계가 왜 협력을 해야 되냐면 이 해커들이 탈취를 한 다음에 그 주소를 여러 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졌을 때 그것을 거래소로 보내서 자금화하는데요. 이 문제되는 주소 그러니까 대략 6,338개의 주소입니다. 6,338개의 주소가 지금 이 해커와 관련한 주소인데 이 주소들을 모든 거래소에 보내서 이걸 차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래소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요. 바이비트의 CEO도 이런 협력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감명받았다라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바이비트도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화이트 해커들을 모아서 이 지갑을 동결하면 그 액수의 5%를 그 바운티로 그러니까 주겠다, 되돌려주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라자루스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핵 바운티라는 라자루스를 추적하는 아주 고정적인 플랫폼까지 개발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 자금이 이 지금 해킹 자금이 현금화되는데 한 10년 가까이 걸릴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추적하는 그런 뭐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협력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과거 거래소 해킹 사건도 또 많았을 텐데 그때는 가상자산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좀 이번과 좀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네, 비트코인의 역사는 해킹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순간부터 해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4년마다 오는 이렇게 상승장에서 중요한 거래소들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2013년도에 상승이 있었는데요. 2014년도 2월에 마운트곡스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거래소 중에 하나가 해킹을 당해서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 마운트곡스 사건으로 2013년도 상승장이 완전히 종료를 했고요. 근데 마운트곡스 사건은 그 이후로도 두고두고 이제 이 암호화폐 업계를 좀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망한 게 아니고 20만 개의 고객들의 자산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300배 이상 가까이 가격이 올랐는데 그걸 10년 지나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게 반환되고 있는데 그 반환 때문에 작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돼서 가격이 한참 오르다가 그 반환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주저앉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게 13만 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운트곡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는데 반대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도 있습니다. 2016년도 8월에 홍콩의 비트피넥스라는 거래소가 12만 개의 비트코인을 해커한테 탈취를 당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마운트곡스의 전례를 봤을 때 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헤어컷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고객의 자산을 n분의 1로 나누면서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살렸죠. 근데 그 이후로 우리가 잘 아는 2017년 그 상승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킹 당한 것보다 비트피넥스의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오히려 이렇게 그 비트피넥스가 그 자신들의 주식에 대해서 나눠줬던 토큰 가격이 올라가지고 고객들이 모두 돈을 벌었죠. 근데 이 해킹의 이게 이제 중요한 사건인 게 이렇게 해서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시장이 안도를 하고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해커를 언제 잡냐면 6년이 지난 2022년도에 미국의 법무부가 미국의 린스테틴이라는 그 부부를 해커로 지목해서 잡는데요. 법정에서 이제 본인들이 해킹을 했다라는 거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압수한 게 12만 개 중에 9만 개를 갖고 있어서 9만 개를 미국 법무부가 이제 압수했는데 그거를 미국 법무부가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줄 알았더니 미국 국고로 귀속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자정 능력이 있는 것도 또 확인을 했다 보니까 이번에 또 상승할지 하락할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가격 흐름에 미칠 핵심 변수는 또 무엇이 있을지 알려주시죠. 지금 가격이 안 좋은 이유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매도 압력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인데요.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억 원어치 이상이 전환사채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의 전환사채의 만기는 2027년도에 도래하지만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평균 매입가가 6만 6천 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7만 달러 선이 무너져서 6만 6천까지 내려가면 업계에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그 세일러 CEO가 굉장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담보 가치가 되어 있는 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또 시장은 엄청난 물량을 흡수해야 된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려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듣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 사건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